안녕하세요. 오행질병론, 오늘은 11강 비뇨기 피부과 질환입니다. 비뇨기다, 또 피부과다. 오행배속에서 피부는 금에 해당된다고 배웠죠. 배속에. 그래서 금의 기운의 폐대장이고 또 피부도 금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수의 기운에는 신장 방광인데 또 비뇨기가 이렇게 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 그리고 이제 신기 신장의 기운이죠. 수액 그다음에 이제 자궁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수의 기운에 해당됩니다. 자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금수가 약해진 사주에 금수가 약해지고 또 화토가 강해져 버리면 이제 물이 쫄거나 금이 걸리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야뇨증이라든가 비뇨기과 질환, 또 피부가 좋지 않다. 피부는 금에 속하는데 사주에 이제 목화가 많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이 약해지고 또 금이 걸려지겠죠. 그래서 피부가 약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피부에 종기라든가 염증, 두드러기 이런 게 날 수가 있고 또 건조해지니까 건성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화가 많으니까 당연히 염증에 시달린다. 금이 약하면 금생수를 못하니까 또 수도 당연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가 약한데 다봉화토, 화토를 많이 만나게 되면 또 화생토에서 메마른 토가 수를 더욱더 말리겠죠. 그래서 화생토해서 극수, 수를 극하니까 화다수열, 화가 지나치게 많아서 물이 증발돼 버린다. 열받아 가지고 산화돼 버린다. 그리고 토다유색, 토가 지나치게 많아서 흐르는 물이 막아버린다. 물이 갇혀버린다. 물이 토에 막혀버린다는 이야기죠. 수기가 허하게 되어서 수는 비뇨기다. 신장방광 그리고 요관, 요도, 그죠? 요도, 그다음에 고환, 생식기 관련해서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 특히 토가 많아버리면은 토가 화를 또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흙이 바짝 굽히죠. 굽히면 돌처럼 딱딱하게 결석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신장 방광 계통에 있어서 결석이 생긴다든가 또는 신장 방광의 기능이 원활을 하지 못해 가지고 야뇨증이 생긴다든가 그죠? 그리고 일주가 또 약한데 우리가 특히나 이렇게 수가 약하게 되면 성생활에 우리가 좀 기능이 좋지가 않다고 보는데 오히려 성생활이 심하게 되면 그쪽에 다른 병까지 또 올 수가 있다. 수일주가 수일주 입장에서는 화는 재성이죠. 그래서 이제 재성은 여성이고 또 재성은 어떤 그런 이제 화류로 볼 수 있는데 화생토해서 수가 화토를 많이 만나게 되면 당연히 수 입장에서는 이 토의 기운이 관살에 해당되죠. 관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가 살이 강하게 마른 토가 살이 강하게 오게 되게 되면 관살 귀가 되어서 오히려 이렇게 병을 동반한 귀신처럼 나한테는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병이라든가 요도염, 신장 결석, 방광, 요관 결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물이 마르고 화토가 많으면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내시 보겠습니다. 자, 경금이 인에 앉아 있네요. 절지에 앉아 있는데 5월 달에 인호 화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살이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사주에서 수가 없죠. 그래서 수를 보지 못한 사주에서 경금이 굉장히 화국에 걸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에 인호인 화국에 비상되어서 근성 피부로 종기가 병등으로 가지고 있는 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임수인데 역시 제살이 강한 사주죠. 임수가 온통 이렇게 제살이 되어서 여기는 기토타김하고 여기는 톡수하니까 수가 말라서 그야말로 정발되기 십상이죠. 이렇게 전부 다 조열한 글자로만 화토 다봉으로 되어 있어서 유색 그죠? 물의 흐름이 막히고 또는 갈수 물이 갈증이 나가지고 쫄아붙고 하다 보니까 수에 해당되는 신장 방광 이런 신기가 약해서 양요증과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고 있다.
수가 약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금수가 한랭한 자가 야뇨증 및 발기장애가 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장이 이렇게, 방광이 있다고 해보세요.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은, 방광에서 이렇게 요도로 소변이 나오겠죠. 소변을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소변이 찼을 때 신호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기가 생겨서, 아이고, 소변을 누고 싶구나. 요기가 요기죠, 요기. 소변을 누고 싶구나. 그런데 화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화는 확장성 그리고 팽창되는 기운이죠. 팽창된다. 그리고 이제 폭발된다. 화는 번져서 늘어가는 기운이니까 여기 화가 강한 사주는 소변이 끓어요. 이렇게 끓어서 압력이 이렇게 강해지죠. 압력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건강한 사주에서는 소변이 어느 정도 차야 그 요기가 생기는데 소변이 얼마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화가 강하니까 압력이 생기는 거죠. 마치 냄비에 물을 끓이면은 뚜껑이 들썩들썩 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경에 빨리 이제 요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 소변이 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화토가 또 강한 경우에 수가 약하게 되면 그러한 원리다. 두 번째는 금수로 한랭한 자가 야뇨증 발교장애가 있다. 금수일주가 한랭한 자는 지나치게 심랭한 즉 동결이 해당되고 동상에 걸리는데 동상이 된 부분은 감각이 마비되는 것처럼 자율신경이 마비되어서 오줌이 나와도 나온 줄 모르기 때문에 야뇨증, 불감증, 생리, 불순, 대하증 등이 있다. 또 냉하다고 하는 것은 축소되는 법이고 방광이 축소되어서 오줌의 저장량이 감소되므로 달려 밀려 나오는 것이니까 방뇨되기 쉽다. 즉 야뇨증이다. 특히 남명에 심하게 냉한 사주는 생식기 발육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기불량도 유발될 수 있다. 역시 이제 이런 부분도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마찬가지죠. 이게 방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소변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소변이 차가 있으면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소변이 차야 이렇게 이제 용기가 생기지만은 소변에서 너무 이렇게 술어서 한냉하다, 얼어 있다는 이야기죠. 얼어 있다는 것은 수축한다는 의미죠. 수축. 그래서 소변이 덜 짠데도 불구하고 냉기가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서 신경이나 근육이 수축을 하겠죠. 이렇게 수축을 하니까 어떻게 여기서 압력이 받아서 자동적으로 밖으로 배출되겠죠. 그래서 심하게 한냉한 사주는 야뇨증이라든가 또는 소변을 누고 왔는데도 양이 많지 않고 그냥 쫄쫄쫄 나오다가 마는 거죠. 이렇게. 예시를 볼까요? 자월의 개수입니다. 겨울에 수라서 얼었네요. 용신은 화가 있어야 돼. 화가 없죠. 그래서 화가 와야 되겠네요. 쪽으로. 을목으로서 일단은 뭐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나치게 지금 여기서 금수 태왕으로 해서 냉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수목 응결이 되어 가지고 신경계가 얼었다. 자묘형 자월의 묘는 신경계가 얼었다.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소변에 그런 컨트롤이 잘 안 된다. 축월의 신금입니다. 이 사주도 자축축자로 다 축을 섣달에 온통 얼어 있는 금이죠. 때문에 뭐 용신으로 잡을 것도 없고요. 일단 녹이고 봐야 되겠는데요. 한냉한 중에 자축, 수국이 가세되어서 심하게 냉하다 또는 해자축, 축진으로서 급각살이 있어서 발기불능 환자다. 지나치게 차가워서 오는 경우네요. 자, 세 번째는 도화형 또는 골랑 도화 놓은 자가 성병을 알아본다. 도화형은 도화는 연애 사랑이죠. 그리고 형은 병이니까 성병이고요. 자, 골랑 도화는 청간합 지지형을 이야기하는데 자 볼까요?
도화는 바람이다 또는 형은 병이니까 고로 사랑하다가 병나는 것이고 바람 피우다가 이제 병나는 것이죠. 또 도화는 섹스, 형은 칼 병이니까 섹스로 인한 덕병, 성병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도화가 사랑이다 보니까 사랑 싸움도 돼요. 형은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도화형이 있는 사람들은 뭐 애인끼리 또는 이제 심하게 다투고 또 서로 시비 고발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골랑도화는 청간화 쥐지형을 말하는데 즉 합하고 덕병한다. 성병이 틀림없다. 골랑도화는 아주 이제 심하게 좀 엄탕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물이 넘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병자, 그 다음에 신묘 이렇게 있다면 봅시다. 이런 사주면은 내가 병신합, 청간은 합을 하죠. 근데 지지는 자묘형 이렇게 돼가 있죠. 형. 청간은 합하고 지지는 형하니까 나는 합,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형, 칼이 들어오더라, 병이 들어오더라, 관제가 들어오더라. 내한테는 이런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은 좀 이제 직업적으로 이런 형업을 하는 사람과 인연을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겠죠. 의료인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칼 쓰는 사람들. 자, 여기는 자묘형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수목 응결이 되었네요. 용신은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목이 용신인데 용신이 용신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자묘형이 있고 자묘형이 또 글자 자체가 다 좁빗하죠. 이렇게 좁빗하다. 그래서 이렇게 자, 묘, 또 이렇게 자, 축도, 곡각도 되고 현침도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침이 또 이렇게 형살이 되어 있잖아요. 형살. 현침은 찌르고 찔리는 물상이에요. 찌르고 찔린다. 그러니까 현침은 바늘처럼 찌른다 말이에요. 찌른다. 또 찔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성교물상입니다. 성교물상. 그래서 좀 피스톤 운동이 이렇게 현침의 물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과 병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도화형에 심하게 수목 응결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은 성기에 이렇게 병을 알아보는 사람이다. 묘울에 병하네요. 병신합 자묘형 골랑도화죠. 그래서 청간은 합하고 지지는 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성병에 걸려보거나 또는 성기 쪽에 수술을 받아보거나 하는 쪽입니다. 도화형은 또 다른 말로는요, 도화는 이쁘다는 이야기고요, 형은 칼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화형이 도는 자년이나 묘년, 이런 경우가 원래 계묘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묘형이 들어오겠죠. 이럴 때는 도화, 미용형 수술, 미용 수술 이런 거 해도 됩니다. 눈썹 문신이라든가 또는 뭐 필러라든가, 그죠? 또 간단한 점을 뺀다든가, 또 귀를 뚫는다든가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수술들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 형이 들어올 때는 조금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또 아주 좀 이런 까다로운 수술은 하지 말고 좀 수월한 수술들을 해서 액땜하는 게 좋겠죠. 그죠? 형은 사고거든요. 그리고 의료 사고 이런 식으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제 까다로운 수술, 큰 수술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일주가 심약한 자, 일주가 지나치게 약하다. 이런 자는 신기가 허약하다. 아무래도 사주가 많이 허약하게 되면 이제 신장의 기운도 약할 수 있겠죠. 일주가 허약한 자는 건강에 부실하니 기본 체력이 달린다,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성생활이 낙세상이다. 하지만 제다 한 사람이 신약한 경우에는 여러 여자를 거느리게 되니까 오히려 성욕이 강할 수가 있다. 뭐 당연한 소리네요. 이 사주는 기토인데요. 관살이 아주 강하죠. 이렇게. 그래서 을목 기토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묘미 목을 해서 을목이 뜨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완전히
땅을 뒤집어 버리죠. 용신은 당연히 화가 되어 가지고 살인상생, 관인상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토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위상가다,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토를 산성화 만들어 버리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기토가 굉장히 후달립니다. 그래서 이 재성은 여자죠. 재성이 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재생살 사주죠. 재생살 사주. 재생살 사주는 남자가 여자를 보면은 무서워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오히려가 나는 제일 무서운 게 뭐다? 여자의 말과 행동이 또 나한테는 관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자가 무섭다. 토가 허약해서 토허라, 윗병이 있고 또 신기도 약하다. 그래서 성생활이 좋지 않다. 제살 태왕이다. 살, 관이 강하면은 살로 느껴지고 살이 강하면은 귀로 느껴진다 그랬죠. 관, 살, 귀입니다.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으로 쓴다는 것은 내가 귀하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살은 7살이죠. 7살로 쓰이면은 나한테는 부담이 심한데 그 중에서도 더 심하면은 살기로 쓰입니다. 살기로 쓰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살이 강하면은 나를 귀신처럼 따라붙는 병이라든가 또는 나한테는 어떤 그 사회적인 나의 직업자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나를 매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무섭죠. 임수입니다. 온통 제국이죠. 제국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임수일간인데 남자 사주로서 재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재를 이루고 있는데 물론 관살도 강해요. 근데 내가 튼튼하게 믿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신금이 하나 있죠. 여기에 있는 오중정화 그리고 오중정화에서 정임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암합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재성과 합을 해서 성욕이 나한테는 뛰어나더라. 하지만 이 사람이 이 화가 자기한테는 병 중의 병이기 때문에 욕구가 있다고 해서 다 본인이 이제 감당하다가는 자기 명을 단축하는 사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자를 많이 품게 되면 화를 많이 찾게 되면 화생토해서 토가 나를 토곡수해서 날려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쥐가 쥐약을 먹는 거죠. 자, 참고로 화일주가 화토가 왕하다. 화라는 것 자체가 빛의 속도로 이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성격을 화라고 하죠. 불같이 급하다. 목화가 또 더 강하게 되면요, 더 스피드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겠죠. 느긋함이 없이. 그래서 조로와 관련돼 있고 일간이 허약해도 근기가 약하다 보니까 견디는 힘이 약할 수가 있고요. 토일주가 또는 수일주가 식상이 좋은 자 생식기가 좋다. 뭐 수토뿐만 아니고요. 신앙, 시광, 그러니까 일주가 강한 가운데에 식신상관이 빼어난 자 이런 경우에는 식신상관은 나한테는 생식도 되고 또 생식 활동도 되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또 식상은 섹스도 식상이지요. 그리고 또 나의 움직임과 운동성도 되기 때문에 잘 먹고 또 운동 잘하고 또 속 편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생활도 무난하다. 남성에게 이제 금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단단하다고 이야기해요. 뭐 꼭 그렇겠습니까만은 일단은 뭐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토일주는 대두다. 대두, 머리가 크다고 이야기하네요. 목일주는 장대하다. 그리고 화일주는 송곳형이고 수일주는 또 색에 대해서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생식기가 뭐 그러하다는 뜻 같습니다. 귀문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좀 변태성이 좀 있고 또 처가 불임일 경우가 많다. 참고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비뇨기와 피부과 질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